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9월 3일 저녁입니다. 주만지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주만지 7회차 우리 주호영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호영 의원이 오시기를 갖다 학수고대했습니다. 저도 좀 기다려졌습니다. 전 달리 기다린 게 아니라요. 지금 어제 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예. 11시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100개에 관한 질문을 갖다 질문과 답변 뭐 이른바 자칭 예. 생쇼 그 뭐 셀프 예. 뭐 기자 간담회 비슷한 걸 했는데 예. 정신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20년 법조인 경력, 판사 경력에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한번 싹 정리해 주십사. 저는 사실 어제 보니 의혹이 대충 제가 우르르 한번 읽어보면 뭐 예. 조국 딸 영어성 뭐 오늘 뭐 나 당장 나오고 조국 딸 영어 성적 알고 봤더니 모두 4등급 8등급 이하다. 신청도 안 했다는 딸의 장학금이 입학 한 달 전에 받았다. 조국 지도교수 만찬 후에 그 딸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받았다. 조국 사모펀드 백지신탁 거부하는 것은 백지신탁 거부죄의 정황이 있다. 서울대 센터 아들과 딸이 인턴했다는 것은 9년간 고교생을 선발한 적이 없다. 거기다 뭐 드러난 스펙 품앗이 2012년 보니까 국가정보원 그 당시 역삼동 예, 그렇습니다. 그 대선 그 무렵에 보면 조국은 그야말로 긴급 속보하고 보면 예, 여직원이 있던 그 오피스텔 숙소 주소까지 SNS에 주소까지 띄우고 하면서 그랬죠. 어제는 보면 우리 딸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보면서 네. 화도 나고 네. 이 조국 이 사람이 네. 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고 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구나. 네. 어제 그 변명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시작됐고 오늘은 부인의 대학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네, 됐다는데 네. 금방 들통날 일을 네.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네. 참 한심했는데요. 네. 하도 많아서 이제 국민들도 네. 그냥 뭐 많고 혼란스럽다 이런 정도 생각만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요지만 제가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친절한 주만지 이 주호영 의원실에서 이렇게 판넬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예. 첫째 단국대 의대 논문 관련인데요. 네. 인턴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그냥 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 장영표 교수가 유일무이하게 받았던 인턴이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상 된 것이 아니고 네. 또 이 장 교수 자체가 네. 그 조 씨의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는데 네. 이게 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로 거짓말인 거죠. 네. 그다음에 장영표 교수가 딸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네. 번역에만 참가했고 네. 하지만 번역만 가지고는 논문의 저자가 전혀 될 수 없으니까 네. 열심히 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죠. 예. 교수에게 전화 가족 중에 누구도 네. 연락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장영표 교수가 당시 아들이 외고 같은 학년의 모임도 했고 친분이 있다고 이미 자백을 했는데 네. 요새 하도 바빠서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안 그래 장영표 교수가 오늘 오전에 예. 검찰에 소환이 되어서 지금 아마 조사를 받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한 것을 몰랐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장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했는데요. 이때 조 교수가 이 센터의 참여 교수일 뿐만 아니라 네. 이 센터의 소장이 한인섭이라는 친구죠.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인데 두 분이 아주 친한 선후배예요. 네. 그다음에 고려대에 들어갈 때는 단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해당 전형은 생활기록부를 60% 반영하게 돼 있고요. 네. 이 따님의 자기소개서에 네.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십 성과가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인턴십 성과가 기재돼 있다면 그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리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다음에 장학금 의혹입니다. 네. 우선 서울대 한경대학원 장학금은 신청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학금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학교는 본인 신청과 지도교수 추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예. 지금은 아마 급하니까 아무도 교수도 내가 추천을 해줬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수사하면 드러나겠죠. 네. 추천한 적이 없다면 아마 저 생각은 아버지가 학교 인맥을 통해 했을 거니까 어찌 보면 더 나쁜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런 예. 답을 왜 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장학금 반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왜 불가능하겠어요? 지금도 그 재단에 장학금 내면 되죠. 네. 지금 그 액수만큼 서울대 동창회에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산대에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1,200만 원. 1,200만 원 받았는데 노환중 교수와는 단체로 밥 먹은 사이일 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네. 사진 찍고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저쪽에서 밥 먹은 자료가 나오니까 네. 이제는 밥만 먹었다 이렇게 이제 어제 해명을 바꾸었죠. 예. 근데 저 의원님, 예. 이 문제는 어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보면 보면 자기 셀프 해명한다고 쫙 11시간에 걸쳐서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이제 위증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모두 위정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거짓말이라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윤석열 검찰에서 저 장관님 나와 보십시오. 왜 이런 말 하셨습니까? 그러면 글쎄 그때는 내가 좀 아리까리. 근데 이게 뭐 흔한 얘기로 그 어제 한 얘기가 물론 뭐 검찰에서 뭐 예의주시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다 녹화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결정적으로 그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 될 수 있고 말고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방금 위정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네. 민주당이 청문회를 피한다는 인상이 안 들도록 피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인들에 대해서 네. 소위 이제 90일간 정인 채택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안건 조정. 안건 조정에 의해 해부를 해버렸거든요. 예, 예.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데 네. 90일간 가니까 민주당의 손해가 거기서는 다 드러났다고 보고 네. 조국 후보자도 정식 청문회에서는 거짓말하면 모두 위정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교묘하게 이 청문회를 피해갔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딸의 인턴과 관련해서 네. 아이와 교수에게 무관심해서 네. 당시에는 딸이 인턴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딸이 인턴한 모든 단체에서 예. 고등학생은 받지 않았어요. 전혀. 네. 그 다음에 단기 탐방하고 캠프도 인턴십으로 포장을 했는데 예, 예. 이게 아이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든 부인이든 누구든지 이 길을 닦아줬는데 어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네. 코링크를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투자 약정서에 이미 코링크라는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 예. 민정수석할 때 재산신고 관보에도 네. 코링크가 이미 등재가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안 했나 보죠. 뭐. 그건 이제 참 그 다음에 웰스 CNT 네. 관급공사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네. 조국 펀드 가입 후에 관급공사로 매출이 무려 68%나 증가를 했어요. 예. 그중에 1,500억짜리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예, 예.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겠죠. 그렇죠. 떼일 염려가 없고 네. 여기에도 25억이나 투자를 했어요. 네, 네. 아마 이것이 저는 검찰 수사에서 핵심 사항이 될 거라고 예, 봅니다. 그다음에 74억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서 예. 투자 약정은 지불 의무가 없다고 돼 있는데요. 네, 네. 정관에 15% 지연 이자 조항이 이미 있고 예, 예. 투자 원금 50% 위약금 약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전혀 지불 의무가 없다면 이면 계약을 한 거예요. 정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네. 내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 자체가 또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리 가면은 저 승량이고 저리 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늑대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하는데 네네. 정관에는 보고 의무가 있어서 네.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네. 한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오촌이라고 어제 그 펀드 운영자 자체를 아주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좀 외국으로 도망갔지요. 예, 36세. 예, 노모 씨.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모르는 그 오촌에게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네. 10억이나 맡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조국. 아니 저는 참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안다.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저는 이렇게 어제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웅동학원 문제입니다. 네. 웅동학원 대상 소송은 동생의 채권 확보 차원이었다고 네. 하는데 그 얘기죠. 예. 동생의 채권을 확보하게 한 게 맞죠. 동생이 학교로부터 돈 받아가기 위해서 소송한 게 맞는데 예. 문제는 채무는 다 떼먹었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는 떼어먹고 채권만 행사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6억짜리 공사금이 네.
연리 24%씩 지연 이자로 해서 100억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투기만 하면 법정 이자가 5%인데 네. 안 다투면 청구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 이것부터도 지금 다 선수들이 보면 바로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판검사님들이 보면 바로 눈에 아니 보이죠. 예, 예. 법정 이자는 지금 최대가 5%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안 다투면 청구하는 대로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24%를 청구한 게 그대로 나가게 돼 있죠. 저 우리 주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저 조국 전 당시 수석에 대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한 말이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조국이 보면 법대 교수 출신이지만은 법 실무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뜬구름만 잡는 말을 하고 있고 예, 예. 이 곧 수사가 되면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어제 용감하게 하는지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마 이번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그 이번에 준비단 있지 않습니까? 예. 준비단에 보면 뭐 검사장이 지금 준비단 단장이고 예. 아마 그 검찰에서 에이스 검사들이 나와 있는 예.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도 예. 별로 안 돕는 모양이에요. 제가 청문회 여러 번 도와도 줘보고 했는데요. 네. 낙마하는 후보자의 특징은 네. 청문회를 돕는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다 드러나니까. 왜냐하면 청문회 지원단이 금방 파견 나온 검사들이고 예. 한데 거기에 자기 약점을 말하면 나중에 다 잡힐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검사 그 에이스 검사들이 포준되어 있는 법무부 준비단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이 에이스 검사들이 이건 이래 다 문제입니다. 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임명권자가 인사권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건 무슨 죄가 됩니다. 무슨 죄가 됩니다. 이 말을 한다면 그만두십시오 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이스 검사들이 다 상의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아마 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지겠죠. 예, 밝혀집니다. 시간 나면 곧 밝혀집니다. 예. 곧.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웅동학원 채권 채무 소송이 배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배임죄는 이사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빚처리를 위해서 동생을 사무국장을 시켰다는데 네. 이게 이제 쌍방대리거든요. 네. 원고 피고를 한 사람에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 어제 기자회견 보고 그다음에 동생 채권 모두 사회에 헌납하겠다 그랬는데요. 네. 이 학교 재산이란 게 소위 이제 수익용 재산이 있고 교육용 재산이 있거든요. 네. 수익용 재산은 처분할 수도 있어요. 교육청이 허가를 받으면. 네. 교육용 재산은 학교 농장, 네. 학교 건물 이런 거는 팔아서 환가할 수도 없고 네. 그거 자체는 이미 사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놓겠습니다 하면 소위 수익용 재산 정도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중고등학교 중에 수익용 재산이 있는 학교는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이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학원에 관해서. 근데 내놓고 가져가라 하면 100억 이상 부채만 좀 떠받고 가주십시오.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내비 좀 탕감해 주시오. 아니, 그 말밖에 안 되는데 예. 마치 이게 무슨 상당한 수익이나 재산적 이익을 사회에 내놓는 것처럼 이것도 나 좀 진짜 이 하늘 보고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수저 맞다. 금수저는 보수로만 살아야 하나. 아니 금수저도 진보로 살아도 되고 보수로 살아도 되는데 네. 조국의 문제는 네. 금수저로서 보수의 이익을 다 누리면서 네. 진보인 척 한 것. 네. 그다음에 자기가 비난하던 것을 자기가 그대로 한 것 이것이지 누가 보수라고 욕하는 건 보수 안 했다고 욕하는 건 아닌데 어제 그렇게 이제 덮어 씌웁니다. 위선적이고 예. 악덕 자본가 예. 자기가 비난하던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고 네. 있고요. 네. 딸이 떨면서 집안에 있으니까 제발 좀 연락하지 마라 그랬는데 앞서 말씀- 국정원 여직원은 네. SNS로 자기가 퍼뜨리고 이랬어요. 그렇죠. 2012년에. 그다음에 하나 더 의미 있는 것은 딸의 호적 정정 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묻겠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묻겠다는데 그 당시에도 이 출생신고 의무는 아버지 엄마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예. 할아버지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었어요. 네네. 이건 제가 더 추적 중에 있는데 네. 딸이 태어났을 때
최근에는 주소지에서도 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네. 예전에는 본적제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마 네. 이 점엔 이미 바뀐 걸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네. 호적 등본만 떼보면 네. 할아버지가 신고한 건지 아버지가 신고한 건지 네. 다 나오는데 이걸 지금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실제 출생이 2월인데 2014년에 9월로 바꾸었다면 네. 공정정서 원본 부실 계좌 및 동행사제라는 제가 성립이 되고 네. 아직도 시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딸이 네. 생년월일을 바꾸면서 부모와 상의하고 바꾸었다면 네. 공정정서 원본 부실 기재제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기에서 똑 떨어지는 기소거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이 논객들은 그냥 뭐 대학 입시를 편하게 해서 바꾼가 의전원에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니야 이 말만 하던데 이건 네. 형사 범죄가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그냥 호적 등본 하나면 네.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좀 우리 오랜만에 저 명판관 역할을 해주신 우리 주호영 의원의 그 판결 쭉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았던 어제 조국 후보자의 그야말로 자충수, 자승자박을 갖다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